안녕하세요. 꿈꾸는 고든소리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최인호 선생님의 꽃밭이라는 글 중 물도 선물이 될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생전에 많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던 로맨티스트였다. 그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베니스에서 전세를 들었던 집주인의 아내와도 연애를 했다. 하루는 그 여인에게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를 선사하였다. 며칠 후 그 부인의 남편이 바이런에게 보석을 사라고 했다. 그것은 바이런이 선물했던 보석 목걸이였다. 바이런은 값을 깎지 않고 그 목걸이를 사서 다시 그 부인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런이 그 부인에게 준 선물은 환심을 사기 위한 일종의 뇌물이며 받아들인 부인 역시 바이런이 준 목걸이를 하나의 값비싼 상품으로 밖에 생각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보석 목걸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래전에 내게 영세를 주셨던 신부님이 어느 날 플라스틱 물통 하나를 들고 집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다. 무슨 물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묵고 있던 수도원의 물맛이 너무 좋아서 내게 줄 겸 한 통 들고 왔다는 것이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마시면서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었다. 아, 그렇구나. 물도 훌륭한 선물이 될 수가 있구나. 물론 선물이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면 그 진가는 큰 것이며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대가를 위한 미끼의 경우에는 그 진가는 적을 것임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사소한 물건은 받은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선물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성의가 없으면 선물하고 싶은 마음마저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3대 고전 희곡 작가인 코르네유는 선물하는 물건보다 선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기억할 만한 물건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곤 한다. 나는 때마다 분에 넘치는 선물들을 받곤 한다. 해마다 명절이면 많은 지인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만년필도 어느 광고 회사에 강연을 나갔다가 받은 선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물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곧 잊히곤 한다. 심지어 어떤 선물들은 받는 즉시 버려지거나 못 쓰는 물건으로 쓰레기가 되고 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선물들이 값싼 물건들이어서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물건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말하자면 남에게 주기 아까운 물건들이 아니라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들을 선물 받았기 때문인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그런 식으로 선물을 보냈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게으른 성격이라서 남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그리 많지 않다. 선물할 물건을 고르고 그것을 보내는 과정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결핍된 때문인 것이다. 나 역시 내가 정말 아끼고 간직하고 싶은 물건을 선물한 적이 없다. 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물건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러한 물건들을 남에게 보내고 있으니 나 역시 그러한 선물들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몇 달 전 법정 스님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다. 남에게 물건을 주려면 반드시 살아있을 때 주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졌던 물건도 함께 죽기 때문이었는 것이었다. 법정 스님의 말은 내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소유했던 물건도 함께 죽는다.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을 기꺼이 입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옷과 같은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더불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법정 스님의 말은 내게 살아있을 때 물건을 나누어 주라고 느껴지지 않고 남에게 살아있는 물건을 나누어 주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과연 나는 남에게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건을 나눠주고 선물한 적이 있는가? 나는 대부분 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죽은 물건만을 나눠주고 있지 않은가? 쓸모없는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을 선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마치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내듯 흰 봉투를 내밀지 않았던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선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지나 보석은 선물이 아니다. 유일한 선물은 너 자신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시를 바치고 양치기는 어린 양을, 농부는 곡식을, 광부는 보석을, 사공은 산호와 조가비를,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처녀는 자기가 바느질한 손수건을 선물한다. 에머슨의 말처럼 값비싼 보석보다 자신이 애써 가꾸어 수확한 한 줌의 곡식을 선물하는 농부의 마음이 더 값진 선물일 것이다. 이따금 나는 아내의 마음에 감탄하곤 한다. 아내는 남에게 선물할 때에는 혼신의 힘과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이 정말 갖고 싶어 남에게 절대 주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골라 남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엇을 바라거나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평소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 거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인데도 아내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거의 모두에게 선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내가 주는 선물들은 죽어있는 물건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건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내는 남으로부터도 많은 선물들을 받곤 하는데 그 선물들 역시 죽어있는 물건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건들인 것이다. 한의사의 부인인 아내의 친구는 환절기가 되면 한약을 다려오고 돌아가신 화가는 아내를 위해 자신이 그린 그림과 편지를 보내온다. 아내는 지금도 가끔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혼자서 눈물을 흘린다. 그 편지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꽃이 예쁘게 그려진 그 편지에는 마치 동성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짙게 배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작가인 나이지만 남에게 그런 편지를 써본 일도 없고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 없으니 그 이유야 간단하지 않은가. 내가 그만큼 마음을 다해 남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산 증거가 아닐 것인가. 그렇다. 선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선물의 교환은 물물 교환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교환인 것이다. 사랑의 교환에 무슨 값비싼 선물이 필요할 것인가. 에머슨의 말처럼 농부에게는 곡식이, 처녀에게는 자신이 바느질한 손수건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 것인가. 며칠 전 박완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 경우 바르고 깍쟁이 같은 박 선생님이 대뜸 내 아내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 왜요? 우아해서 내가 묻자 박 선생님이 말하였다.
그쪽 아내가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말이야. 이두식 씨 부인, 즉 아내의 친구였는데 1년 전쯤 돌아가셨다. 이두식 씨 부인이 생전에 그렇게 그쪽 아내를 칭찬했거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말이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박 선생님은 내게 말하였다. 당신 같은 잡놈이 그런 아내와 사는 것을 행복으로 하려고. 그나마 당신이 사람 구실하는 것은 모두 아내 때문인 줄 알라고. 겸연쩍어서 내가 한마디 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저도 그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했다가 나는 된통 혼이 났다. 못생긴 남자는 저래요. 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우리 여자는 말이야, 누가 자기 남편 칭찬하면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못생긴 남자는 그걸 용납지 못해서 꼭 자기 자랑으로 알거든. 에이 못나니, 못난 사람. 그래요, 박 선생님,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아내를 자랑하는 팔푼이 중에 팔푼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꾸미님들 추석 명절 어느새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 지나갔어요. 남은 5일 동안 즐겁고 신나게 오늘뿐인 오늘 잘 지내봐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